저는 진짜 이런 분들은 꼭 발랐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힘이 좀 없고 이렇게 밀어봤었을 때 탱글탱글한 느낌 없이 좀 처지는 분들, 만인의 연고, 전 국민의 연고, 집에 하나씩은 굴러다니는 연고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발라보시면 이만한 게 따로 없습니다. 얼굴에 발랐을 때 묵은 피부가 사라지고 젊고 쌩쌩한 피부가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효과의 연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성분 자체는 피부과에서 쓰는 것과 똑같고 한 번 쓸 때 약국 가면 몇천 원 정도의 피부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10만원, 100만원 화장품 저리 가랍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어쨌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다 피부과를 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굳이 피부과를 가지 않고 편안하게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내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내 스스로도 만족을 하고 이성한테도 잘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들게 될 경우에도 남들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그를 통해서 본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두 가지가 피부과에 찾아서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방문하게 하는 큰 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적에 따라 참 다양하긴 하죠. 대부분의 가장 만인의 수요는 리프팅이긴 합니다. 즉 얼굴이 나이가 들수록 중요에 따라서 처지고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말 그대로 끌어올려 주는 것인데, 끌어내려지는 것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받는 게 리프팅 시술인 것 같고, 그 외에는 또 사람에 따라서 모공 흉터도 있을 것이고, 기미, 잡티, 얼룩, 흑자 같은 색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주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피부과 안에서 가장 싼 것, 당연히 뭐 가격이라 하면은 병원마다 정하기 나름이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인이 좀 받을 수 있는 리프팅도 되면서 약간의 탄력감도 주면서 안티에이징에도 도움되는 거는 LDM이라는 피부 관리 시술이 있거든요. 이게 한 번 받았을 때 저렴한 곳은 한 3만 원, 일반적으로는 한 4, 5만 원, 조금 더 비싼 곳을 가면 한 1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가격으로 관리사 선생님께 관리를 받고 조금 밝아지는 효과, 그리고 장기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싼 걸로 따지자면은 올세라나 써마지 같은 대중적인 원조 리프팅 장비들이 그래도 좀 고가에 속하긴 하고요. 한 번 쏘아준 것을 한 샷이라고 해서 그걸 보통 몇백 샷 정도를 얼굴 전체에 하게 되는데, 뭐 한 600샷 정도씩 받는다 하면은 저렴하면은 뭐 100만 원, 조금 가격대가 있으면 2, 300만 원 정도를 한 번 받는데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한다는 건 뭐예요? 굳이 피부과를 가지 않고 편안하게 내가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려면 안전해야 되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굳이 비쌀 거면 피부과를 가서 하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것들을 기준으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얼굴에 MTS를 사용해서 인공 눈물을 뿌려서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세안을 하고 나서 디페린 겔을 얼굴에 발라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페린 겔은 저희가 매일매일 피부 관리를 할 때도 쓰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다른 피부과 원장님들도 사용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연고인데요. 원래는 여드름 치료용으로 나온 연고입니다. 비타민 A 유도체예요. 비타민 A 유도체라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얼굴에 발랐을 때 우리 피부에 작용해서 피부 세포의 재생, 턴오버를 조금 빠르게 이끌어서 조금 더 묵은 피부가 사라지고 젊고 쌩쌩한 피부가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효과의 연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피부가 좋아져 보이는데도 효과가 있고, 피부 톤에도 좀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드름에도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트러블을 좀 줄이고 모공을 좀 줄이고 유수분 밸런스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팔방미인격인 피부를 좀 좋아져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연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은 전문의약품입니다. 전문의약품이라 함은 병원에 처방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요즘 피부과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런 니즈로 이걸 처방해달라 하면은 거절하시는 원장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부 관리할 건데 처방을 좀 받고 싶어요, 한 개 말고 두세 개 해주세요 해도 충분히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약국 가게 되면은 가격대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2, 3만 원대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 사놓으면은 그래도 한 달 가까이 쓰거든요. 한 달에 매일매일 이제 케어해 주는데 몇만 원 정도면 사실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얼굴에 발랐을 때 약간의 자극감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비타민 A 유도체라는 게 과하게 되면은 피부에 자극감을 주면서 조금 붉어지거나 살짝 가렵거나 열감이 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각질이 좀 뜨거나. 그렇기 때문에 소량을 사용해야 됩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얼굴을 씻고 제품을 사용하고 물기를 닦고 그 다음에 사용해 주실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디페링게를 들고 오진 못했지만 이 정도 연고 크기거든요. 요거를 새끼 손톱만큼 좀 짜서 요거를 얼굴에 4등분해서 나눠요. 그래서 양볼, 이마, 턱 라인 쪽에 발라줘서 전체적으로 살포시 발라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하시던 보습크림 케어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용량이면 충분하고, 여기서 1, 2주 발랐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부작용은 없다 하면은 조금 양을 늘려볼 수는 있을 것이고요. 이 정도 발랐는데 약간 각질이 일어나고 간질간질 가렵다 하면은 조금 더 양을 줄여볼 수 있겠죠. 근데 간혹 피부가 예민한 경우에는 조금만 발라도 자극이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피부가 지금 건조하고 가렵고 각질이 올라오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쁜 상태야 하면은 요거는 중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드름 치료제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피부 컨디션을 좋게 하고 안티에이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령이랑 상관없이 꾸준한 케어로 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전문의약품이다 보니까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귀찮다,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없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인의 연고, 전 국민의 연고, 이제 집에 하나씩은 골라내는 연고가 있습니다. 바로 마데카솔 연고거든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상처 났었을 때 3살 돋게 해주는 연고 아닌가? 맞는데 요거 자체의 성분도 피부에 발랐을 때 조금 더 건조함을 잘 잡아주고 항염 작용도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썼었을 때는 마데카솔도 도움이 되거든요. 요 부분도 만약에 내가 디페링겔 연고를 사용하는 게 조금 꺼려지거나 자극감이 심하거나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하이 호환 개념으로 좀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공눈물이 좋다고 하는데 인공눈물도 인공눈물 나름이거든요. 이것을 피부에 또 잘 흡수시켜주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MTS 롤러거든요. 이제 눈물을 뿌린 다음에 MTS 롤러로 뾰족뾰족하게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주게 되면 그것들이 잘 흡수될 수가 있어요. MTS 롤러를 아마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미세한 침이 달린 롤러를 얼굴에 굴려주는 것이라 보면 되시고, 원래 피부 미용 목적으로 피부 관리실에서 쓰고 피부과에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밥을 먹으려면 이제 반찬이 있어야겠죠? 밥만 먹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MTS를 할 때 다른 좋은 피부에 도움을 되는 스킨 부스터를 MTS랑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인데, 스킨 부스터가 또 피부과에서 받으면 비싸다 보니까 그것에 함유된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을 시중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약국을 갔었을 때 사용되고 있는 인공 눈물 안에 있는 히알루론산과 PDRN이라는 성분 자체가 스킨 부스터와 완전 똑같기 때문에 오, 이거다 라고 이제 선구자 같은 분들이 발견한 거죠. 이제 그래서 밥과 반찬 MTS로 얼굴에 미세하게 좀 상처를 내놓고 인공 눈물을 뿌려준 다음에 다시 또 돌려서 흡수를 해주게 되면 집에서도 제법 가성비가 괜찮은 피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MTS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쿠팡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집에서 썼을 때는 이것을 깔끔하게 세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가격대를 따져봤을 때 한 번 쓸 때 한 4,5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 눈물 같은 경우도 MTS를 한 번 썼을 때 몇천 원 정도의 피부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성분 자체는 피부과에서 쓰는 것과 똑같고 함량 자체도 제법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늘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뾰족한 바늘이 팍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느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쓰자는 게 아니고 MTS 롤러에도 바늘의 길이가 적혀 있습니다. 3cm도 있고 2cm도 있고 1cm도 있고 0.5cm도 있고, 이제 집에서 썼었을 때는 미리수가 적은 걸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커도 0.5mm 이하? 왜냐면 그 이상으로 썼을 때는 약간의 블리딩, 피가 조금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피부과에서 했었을 때는 청결, 위생에 대해서 충분히 컨트롤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는 것인데, 이제 집에서 했었을 때는 미세한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출혈이 생기지 않는 얼굴이 좀 붉어지는 선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0.5mm 이하의 MTS 길이로 일회용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아마 많이 팔 거예요. 그래서 바늘 자체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든지 간에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피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일상적으로 쓰던 물건도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버텼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선이 낮아지겠죠? 자극과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선이 돼버립니다. MTS 자체도 약간은 자극감이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내 피부가 지금 예민하지 않고 트러블이 많지 않고 각질이 일어나지 않고 가렵지 않고 홍조가 없을 이런 짱짱한 상태일 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약국 가면은 4,000~5,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하나 사셔가지고 이제 세안을 하고 물기를 닦았어요.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퍼냈고, 지금 보면 되게 적은 소량이죠. 이렇게 덜어내서 얼굴에 살짝씩 4분의 1로 해서 덜어서 발라줍니다.
바른 다음에 이제 펴 발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상식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밑으로 빡 발라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처지지 않게 이쪽으로 살 발라주면 되겠죠. 힘을 너무 많이 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린하게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펴 발라주시면 되고요. 평소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나 건조한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T존 쪽에 미간 쪽에 많이 각질이 나고 여기 귀 쪽에도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짝 조금씩만 더 떠서 조금 더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을 때 조금 남들 봤었을 때 민망한 부분 없이 각질 부분도 잘 케어할 수가 있겠죠. 목에도 잘 발라주시고요. 언제 어떻게 발라야 되냐도 참 중요하죠. 일단 세안 후에 발라주시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침 저녁에 하고 나서 얼굴에 물기를 닦고 이제 뭔가를 발라줘야 될 그 시점에 이제 발라주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세린만 발라준다,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는 보습 크림과 바세린을 같이 발라준다. 두 가지 다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기존 이 바세린에 사용을 했었을 때 이게 너무 꾸덕꾸덕하다, 그리고 이 느낌 자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려면 소량만 덜어서 발라주시고 기존에 사용하던 수분 크림을 위주로 같이 함께 발라주시면 좀 그런 느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절대로 많이 바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린하게 펴발라야 되거든요. 약간 새끼손톱에만 살짝 떠서 발라주시고 탁탁탁 바른 다음에 살짝 펴주시면은 얼굴 전체에 한층 망만 생기는 정도로 잘 발라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발라주시게 되면은 되게 느낌도 좋지 않고 모공도 좀 막힐 뿐더러 트러블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딱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화장을 다 한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망해버리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기를 닦고 원래 화장하기 전에 보습 단계를 먼저 거치잖아요. 그 단계에 이제 바세린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린하게 펴 바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화장을 했었을 때 이게 많이 뜨지가 않거든요. 약간 근데 방해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바세린의 양을 좀 더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제 바세린 자체를 많이 바르게 되면 기존에 바르던 화장이 잘 먹지 않고 바세린에 섞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새끼손가락 정도의 양을 4등분해서 수분크림과 함께 바른 다음에 화장을 시도하시면 잘 발릴 겁니다. 다이소 꿀템이라고 하면은 그 시기마다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바로 리들샷이라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제가 뭐 리들샷 회사와 긴밀한 관계가 이런 건 아니지만 저도 직접 써보았을 때 효과를 잘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발매가 된 지 좀 시기가 지났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나 유행에서는 조금 지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피부 좋아지려고 바르는 거지 트렌드 따라가자고 바르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피부 관리 측면에서는 지금도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드샷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유리가루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미세한 유리가루 같은 느낌을 얼굴에 이제 펴발랐을 때 가루들이 얼굴 자체에 미세한 자극을 가하고 자극을 가해진 피부가 다시 재생을 하고 회복을 하면서 얼굴이 좋아지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자극을 줘서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거나 자극이 심한 상태에는 당연히 쓰면 안 되고 조금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써보시면 피부결이나 피부톤, 모공 쪽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낭설이 생긴 거냐면은 바세린은 원료를 들고 와서 정제해 놓으면 정제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출물이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결과물이 바세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확히 성분명으로 말씀드리면 화이트 페트롤라툼, 백색 페트롤라툼인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원유 찌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찌꺼기인데 기존의 이 원유들이 잘 정제가 되었을까, 나쁜 원유 성분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그것이 피부에 닿으면 엄청난 자극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암 물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화이트 페트롤라툼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것을 통과했다는 물질인즉슨 이미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그냥 FDA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거고,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부 보호와 피부 미용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피부를 보호해서 건강한 피부가 된다는 즉슨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도 예쁜 피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조함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보습을 해줘가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지 않게 해주고 주름을 좀 예방해주는 것 자체가 미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외에 각질이나 껍질이 올라와서 조금 약해진 피부 이런 것들이 또 눈으로 봤었을 때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데 발랐을 때 마치 풀처럼 각질들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깨끗한 인상을 주는 데 도움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채널 바세린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거짓말. 백날 첫날 발라도 주름 안 펴진다. 오! 주름 안 펴집니다. 이미 생긴 주름은 사실 종이가 싹 접힌 것 같아서 우리가 종이를 펴도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펴지진 않는데, 대신에 유지하고 예방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름이 날이 갈수록 점점점 깊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악화 원인 중에 하나가 피부 건조함인데, 건조해서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갈라져서 미세한 피부염이 생기면 수분들이 날아가고, 그럼 쩍쩍쩍 갈라지는 사막처럼 기존에 있던 잔주름이 더 빨개지고 더 돋보이는 현상이 가속화가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잘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주름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주름의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탁월한 예방제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수분크림, 로션과 섞어 쓰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바세린 자체의 거부감을 좀 떨어뜨리는데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사실 인터넷상에서 뭐가 유행한다 해서 그걸 따라 했었을 때 좋을 수도 있지만 본인한테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 녹차, 계란, 식초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하면 좋다더라 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저는 그 중에서 바세린과 어울리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로 써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런 분들은 꼭 발랐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모공이 별로 없고 피부가 새하얗고 얼굴에 대신 힘이 좀 없고 약간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밀어봤었을 때 탱글탱글한 느낌 없이 좀 처지는 분들, 이런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피부가 조금 빨리 건조해지고 건성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발라보시면 이만한 게 따로 없습니다. 다른 10만원, 100만원 화장품 저리 가랍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당연히 볼 수 있는데 이제 가장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타겟군이 그쪽이란 말이겠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군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바세린 자체가 기름 보호막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드름이 지금 많이 나는 상태고 모공이 넓고 번들번들하고 트러블이 많고 원래 난 좀 지성이야, 근데 바세린 좋대, 아 그래? 하고 또 처벌하면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름기가 있는 정도다, 가끔씩 루틴 케어로 필요한 부분에 발라주는 건 괜찮은데 지성기가 좀 심한 분들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죠. 피부의 고민들은 만인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고민들은 따지고 보면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다 피부과를 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어쨌거나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집에서 내가 편하고 안전하게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래도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대신 내 피부가 많이 예민하고 자극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사용해서 안전하고 효과 좋게 관리를 해보면은 기분도 좋고 피부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